뭐 핸드폰, 뭐 컴퓨터, 패드 이런 것보다 오히려 TV가 나은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4개월 미만 아이들에게는 미디어 노출하지 마. 이건 WHO랑 다른 다 똑같아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산성제TV의 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슈니 아빠가 드디어 또 공중파에 소개 좀 해주세요. 역사가 깊은 우리도 다 보고 자랐던 네. KBS TV 유치원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와,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도 보통 봐둔 거 아닌가? 맞아요. 이 우와. 역사가 굉장히 유구하고 이 TV 유치원에서 이번에 새로 아이들이 이제 우리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한 코너를 준비하면서 이게 삐뽀삐뽀 몸속 탐험이라고 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 코너를 만들면서 이제 대본 작업부터 시작해서 출연까지 이제 제가 하게 되는데 사실 자문만 좀 해달라라고 처음에는 연락이 와서 자문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3일 뒤에 녹화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출연해달라고? 네, 그 코너 속의 코너로 제가 잠깐씩 나오게 됐습니다. 잠깐 TV 유치원을 소개하자면 거기 아주 유명한 분이 나오잖아요. 우리 육아 하시는 분들 모두 아시는 헤이진님 뵀나요? 아직 못 뵀습니다. 곧 뵐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슈니 아빠가 이제 출연을 하기 시작한 TV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준비한 이유가 TV 유치원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감명 깊더라고요. 왜 어릴 적에 보던 TV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이어온 게 없잖아요. 맞아, 별로 근데 없죠. 어릴 때 근데 TV를 보다 보면 뭐 나도 나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길진 않지만 짧게나마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출연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받을 때 되게 스스로가 되게 여기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감명 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TV 유치원 하면은 아이들 앞에서 알아듣기 쉽게 밝은 모습으로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찍었죠? 그 제작진분들이 안 그래도 저희 유튜브를 다 보고 계셔가지고 구독도 해주시고 녹화하기 전에 그 말씀 하셨어요. 평소에 하시는 거랑은 좀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슈니한테 하는 것처럼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주셔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하던 방식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피하다 그래야 되나? 낯설지. 낯설고 좀 낯뜨겁고 그래서 초반 영상 몇 개에서 저 나온 것 보시면은 귀가 좀 빨개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렇게 촬영을 근데 한두 편을 하다가 갑자기 반성이 되는 거예요. 연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는 사실 뭐 연기자가 아니니까 당연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작하고 있는 그 스튜디오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업으로 그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직업으로. 그리고 거기 이제 작가님하고 주로 제가 소통을 하고 PD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작진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세요. 아이들에게 좋은 영상을 주기 위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내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세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녹화를 했습니다. 뭐 열심히 했다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NG 많이 냈어요? 어땠어요? NG는 거의 없었죠. 스태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유튜브를 찍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저희가 해보니까 촬영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는 맞아요. 게 있어서 진짜 빨리 끝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아주 훌륭하네. 근데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잖아요. TV 유치원도 있었고 뽀뽀뽀도 있었고 이렇게 방송사별로 맞아요. 아침에 나오는 어린이 방송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내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같은 반 친구가 거기에 나온다는 거야. 맞아. 그 얘기 들었다. 맞아. 그 친구가 그때부터 달라 보이더라고. 근데 거기에 내 동생이 나온다니까. 근데 별로 달라 보이진 않아요. 옛날에는 사실 볼 게 별로 없었죠. 아침에 틀면은 나오는 거.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에 해주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모닝콜로 이 주제가를 많이 썼어요. 네. 내용도 알찬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교육적이고. 맞아요. 네. 그런데 요즘 잘 안 보죠. 굳이 안 찾아보지. 왜냐면 우리에게는 핸드폰, 패드 이런 노트북 이런 게 있으니까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영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요즘 집에 TV 없애는 주제잖아요. 이번에 제가 TV 유치원 제작에 좀 참여를 해보니까 미디어 노출의 측면에서 뭐 핸드폰, 뭐 컴퓨터, 패드 이런 것보다 오히려 TV가 나은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TV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딱 마음대로 보긴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 제한된 시간 동안만 딱 하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보통 뉴스가 나와.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켜서 보면은 끊임없이 계속 볼 수 있는
멈추기가 좀 어려운 미디어의 세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 노출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팝콘 브레인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팝콘 브레인이 뭐냐면 아이들이 강렬하고 자극적인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뇌가. 아이들에게도 문제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저희 세대의 사람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디어의 과도 노출에 의해서 이런 팝콘 브레인이 되어가고 있는 게 되게 문제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쇼폼이나 아니면 이런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은 실제로 컸을 때 또 문제가 좀 생긴다면서요? 학습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집중력 문제, ADHD도 증가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ADHD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악과 학회나 아니면 WHO 이런 전 세계의 건강을 담당하는 기구에서도 어린이들의 미디어 노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계속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말씀드리면 근데 어떻게 애들 안 보여주고 어떻게 키워요?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이 아이들의 미디어 노출을 좀 제한을 해야 된다, 올바르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아이는 많이 봐도 괜찮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도 병원의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꼭 병원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고, 이게 통일된 거는 잘 없어요. 뭐 WHO 가이드라인이 제일 많이 인용되기는 하는데 그게 좀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간략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고 외우시기에 좀 편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진짜 딱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24개월 미만 아이들에게는 미디어 노출하지 마라. 이건 WHO랑 다른 다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24개월이 넘었을 때는 소아기관을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기간까지 미디어 노출은 하루에 30분에서 길면 1시간, 최대 2시간을 넘기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미디어 노출을 하면 학습력 저하가 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5시간을 넘어서 이게 1시간 초과할수록 매 1시간마다 뭐 집중력이 한 10% 떨어진다, 이런 통계가 있대요. 다른 가이드라인은 막 나이대별로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되게 명확해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아이들한테 뭐 재밌는 거 보여줄 때 시간을 좀 정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유난 떠는 게 아닙니다. 예, 유럽 쪽에 프랑스에서는 만 11세까지는 아예 폰 사용 자체를 금지. 그리고 SNS 같은 경우는 15세 가입을 못하게 막는 법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런 학습 능력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뭐 이런 SNS에 너무 중독이 되다 보면 개인 정보를 많이 넘기게 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유해한 컨텐츠를 접하면서 맞아요.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안 좋은 쪽에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러지 않나. 학교에 가서도 핸드폰 보고 있고 뭐 집에 와서도 부모님이랑 얘기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런 약간 소통의 부재.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자라날 때 학습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성 발달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디어와 핸드폰, 인터넷에 중독이 될수록 인간 관계가 그 안에만 갇혀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소한 미디어 노출이라도 이 정도 신경을 써주는 게 좋겠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갑갑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되긴 좀 어렵긴 할 텐데 부모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겠다. 네.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까? 네. 그거에 대해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도 이야기한 부모님들이 아이들 미디어 노출할 때 신경 써야 되는 점, 그걸 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한 시간을 명확히 둬라. 길어질수록 아이들에게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디어 노출보다는 직접 경험과 대화, 이야기, 책 읽어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반성을 하는 거는 가끔 이제 집에서 저도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자꾸 놔야 되는데 아이들이랑 맞아요. 있을 때는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요거에 대한 뭐 이야기도 있나요? 맞아요. 이 학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몸을 보여라.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 상황은 부모가 보여준 거예요. 갑자기 또 반성이 되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또 꼭 실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미디어 노출이 학습이 아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를 가르친다고 영상 보여주고 말 트인다고 영상 보여주고 하는데 특히 언어 측면에서는 상호 간에 이제 소통이 중요한 건데 영상을 통해서는 학습할 수 없고 오히려 영상을 통해서 그 언어를 배우는 애들이 막 말이 트이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능력이 좀 떨어져 있다. 왜냐면 의사소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TV 유치원, TV 어린이 프로그램이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영상들보다 훨씬 좋은 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아까 얘기했던 제한 시간을 둬야 된다는 점. 제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TV 유치원의 경우에는 방송 시간이 30분이거든요. 그만 딱 보여주면 되네. 네, 그거만 보여주면 되고 뭐 중간에 코너가 한 3개, 4개 정도 나오니까 중간에 끊어도 되고 이게 아이들 집중력에 맞춘 시간이기도 하지만 미디어 노출 시간에 굉장히 적합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공중파에서 나오는 TV는 딱 제한된 시간에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한테 시간을 알려주는 거. 맞아요. 엄마 나 지금 TV 유치원 보고 싶어. 아직 TV 유치원 하려면 한 30분 남았어. 그러니까 시간 관념에 대한 교육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제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청률을 아예 신경 쓰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송국에서도 TV 유치원에게 예능 프로그램처럼 엄청난 시청률을 요구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잣대가 다르겠죠. 네. 아무래도 이런 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유익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아이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고민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유튜브 채널과 되게 닮아있다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도 계속 자극적으로 영상을 하면은 구독자 성장도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런 목표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런 걸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의 생각과 TV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는 분들의 그런 생각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나중에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게 미디어 노출을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할 수 있을지 다음에 영상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은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육체적인 체력의 한계 때문에 이런 노출 많이 하세요. 모든 육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또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